짠더님, 그 쌍꺼풀이 너무 큰데 속쌍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크기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건데, 크기를 낮추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를 절제한다든지 두 줄 따기를 한다든지 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의 어떤 방법을 결정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냐면, 내가 현재 쌍꺼풀의 크기 대비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피부의 여유는 어느 정도 있으신지를 판단해서 수술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은 조금만 낮춰도 되고, 그리고 피부의 여유가 충분하다 그러면 절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심플하게 수술이 가능하고요. 낮춰야 되는 양이 많다, 크기를 많이 낮춰야 되는데 이 피부의 여유는 별로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줄 따기, 피부를 잘 절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제 낮춰야겠죠. 줄리한님은 저처럼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면 재수술하기가 좀 수월한가요? 눈꺼풀에 살이 많아 나이가 들면서 속쌍꺼풀 수술했던 게 더 처지는 기분이. 눈두덩이에 살이, 그러니까 피부가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피부랑 근육 자체가 두꺼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일부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아니라 피부랑 근육 자체가 두껍다면 사실 좀 한계는 있고요. 그때도 또 방법은 있습니다. 두꺼우면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져서 쌍꺼풀이 작아졌다 그러면 이제 눈처짐 수술을 하거나 쌍꺼풀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오늘 밤 주인공님, 눈매 교정하고 쌍수는 다른 거죠? 눈매 교정을 했는데 쌍꺼풀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다른 거긴 합니다. 쌍수는 당연히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고, 눈매 교정은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수술인데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눈매 교정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쌍꺼풀과 동반해서 하죠. 줄리아님, 피부의 여유라는 건 눈꺼풀에 지방이 많은 것도 포함되나요? 눈꺼풀의 지방의 양과 피부의 여유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여유가 많지 않아도 지방이 많아서 불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고요. 한영주님, 원래 큰 쌍꺼풀 있는 사람도 다시 할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만약에 피부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부 조금 절제를 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다면 이제 두 줄 따기 방식으로 눈 재수술을 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요. 두 줄 따기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 흉터랑 이런 게 있지 않나 물어보셨는데, 두 줄 따기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줄 따기라는 게 이게 참 논란이 많은데요. 이 두 줄 따기가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라인을 낮추는 게 사실 눈 재수술 중에서는 테크니컬하게 가장 어려운 경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두 줄 따기를 그리고 하는 병원이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많지 않죠. 그래서 근데 또 제대로 하면 이것만큼 또 드라마틱한 경우도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낮춰야 되는데 피부에 여유는 없으니까 사실 두 줄 따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자, 눈 재수술을 추천하는 경우 세 번째입니다. 졸려 보일 때, 이제 안검 하수가 있을 때는 결론은 눈매 교정이죠. 그래서 졸려 보일 때 이분도 보시면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쌍꺼풀이 이제 풀렸죠. 쌍꺼풀이 풀려서 제대로 안 접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꺼풀을 다시 잡아주면서 눈매 교정을 한 경우입니다. 훨씬 또렷해 보이고
쌍꺼풀도 덜 풀리게 되죠. 이 눈매 교정이 무엇이냐? 이게 그 눈매 교정 요즘은 많이 하니까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눈 뜨는 구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이 있고요. 이 근육은 힘줄,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눈꺼풀 판에 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잡아다니면 눈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이 힘줄, 근막을 묶어서 단축시켜주는 게 눈매 교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이 더 또렷해 보이고 잘 떠지게 되고요.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자, 이렇게 움푹 꺼진 눈, 이렇게 많이 꺼지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은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배치와 이식이 뭐냐면 우리 눈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눈꺼풀의 단면인데 가장 겉에는 피부가 있고요. 그 안쪽에는 근육이 있고 더 안쪽에 깊숙하게 이 막에 쌓여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건 액체가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말하자면 순두부? 이 소세지를 싸고 있는 그런 비닐 같은 막이 있죠. 그런 막 안에 약간의 이제 좀 반 액체 반 고형 상태로 지방이 있는데 전형적인 동양인들 그리고 눈이 두툼한 이런 분들은 지방의 양이 많고 아래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백인들 그리고 눈 위가 꺼진 분들은 지방의 양이 적고 위에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위에만 이렇게 있는데 이 지방을 잘 방리를 해서 이렇게 내려서 이 건판의 상단에 고정을 해주면 여기에만 몰려있던 지방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눈꺼풀 전체에 이제 볼륨을 좀 주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지방 재배치죠. 지방 재배치의 장점은 내 지방을 이렇게 잘 펴서 볼륨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 가고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눈이 많이 꺼지신 분들은 지방의 양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지방 재배치는 매몰로 할 때는 할 수 없죠. 절개할 때만 할 수 있죠. 열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절개법으로 수술을 할 때는 저는 꺼진 눈의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는 루틴으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라님, 지방 이식은 1년 정도면 다시 꺼지지 않나요? 지방 이식이요. 일부는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이식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항상 뭐 눈이든 뭐 어느 부위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방 이식한 거 보니까 다 빠지던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만큼 지방을 넣었다. 그러면 일부는 붓기죠. 이 붓기라는 거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붓기가 빠지면서 볼륨이 일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방 중에서 일부는 흡수가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서 자리를 잡는 걸 우리가 생착된다고 하는데 이 생착된 지방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생착률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방 이식한 게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지방을 채취할 때 뭐 배나 허벅지에서 채취를 하는데 채취한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한번 하고 남은 지방을 냉동 보관합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에 쓰는 전용 냉동고가 있는데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한 2달에서 3달 이내에 리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달치 하는데요. 수술하고 한 달 후에 경과 봐서
그때 생착률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재시술은 하지 않고 조금 꺼졌다 그러면 리터치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시 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 연예인들 일부가 본인 피셜 눈만 했다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쌤도 많이 경험하셨나요? 뭐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사실 그 성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요즘은 오픈 많이 하시지만요. 이렇게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좀 감추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하시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연예인분들 많이 오셨지만 비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죠.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마다 '아 잘됐다. 만족스럽다.' 하지만 뭐 저한테 종종 연락도 오고 하는데 말할 수 없죠. 환자의 비밀이니까. 네. 가끔 드러내 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개도 실제로 많이 주변 지인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요. 눈꺼풀 지방을 눈밑으로 재배치는 가능한가? 저렇게는 사실 잘 안 하고요. 네. 지방 재배치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방 재배치라는 게 이제 눈 위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추가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뭐 5 분에서 10 분이면은 추가 시간은 뭐 충분하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수술이니까 그런 경우는 뭐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재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 어 수술한 지 6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기의 문제죠. 그 이후에 하시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술을 하면 어떤 부위든지요, 이 피부를 칼로 이렇게 절개를 가하고 봉합을 하면 여기가 딱딱하게 인제 흉살이 생깁니다. 그 흉살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흉살이 생기거든요. 그 흉살이 처음에는 딱딱하고 부피가 크고 색깔도 붉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흉살이 딱딱하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박리도 하기 어렵고 어떤 그런 정상 아나토미가 좀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수술을 할 때는 절개하고 박리를 해서 기존의 어떤 뭐 근육이면 근육, 뭐 근육과 건판과 힘줄과 지방과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인제 다시 조합하는 과정인데, 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흉살들이 부드러워지는 게 최소한 6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재수술은 6 개월 있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흉살이 좀 부드러워져서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쌍꺼풀이라는 거는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주름이 쌍꺼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 절개 부위가 딱딱하게 흉살이 있으면 그 주름이 매끄럽게 접히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도 라인이 좀 울퉁불퉁하다든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인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수술 같은 경우는 6 개월 이후에 하시라. 그리고 또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 개월도 아니고요. 그 이상 뭐 1년 요렇게 해서 진짜로 요렇게 만져봐서 좀 부드럽고 딱딱한 게 풀리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수술을 하자고 권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조기 교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제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눈이 예쁘고 괜찮았는데 좀 욕심을 내서 눈 처진 거 좀 어떻게 하려다가 했는데 너무 인상이 많이 변했다. 나는 이대로 나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6 개월을 기다릴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하시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제 우리가 서로 얘기를 잘 해서 6개월 이전에 조기 교정을 하기도 하고, 다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리터치를 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먼저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기 교정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그 후에 미비한 부분들을 어떤 리터치하는 형식으로 플랜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토안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건데요.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토안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눈을 뜨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감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눈 감는 힘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애기들 보면 애기들 잘 때 실눈 뜨고 자는 애기들 되게 많거든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리고 원래 안구가 돌출되신 분들이 눈 감는 걸 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돌출 아니신 분들은 수술할 때 쪼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기존에 눈을 잘 못 감으시는 분들 중에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매 교정하면 눈 감는 게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토안이 있다, 근데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권하지 않고요. 또 이미 토안이 심한데 라인을 낮춰야 된다. 라인을 낮추려면 피부를 잘라내거나 뭐 2줄 따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눈 감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안이 심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